자, 여러분 이제 시인들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 있고요. 예. 돌아가던 개미가 구멍 찾기 어렵겠고 돌아오던 새들이 둥지 찾기 쉽겠구나. 예, 이게 이제 대꾸를 이뤘습니다. 복도에 가득해도 스님네는 싫다고 말을 안 하고 하나뿐이지만 속객은 많다고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수수께끼 같죠? 예, 이게 뭡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정국이란 사람이 낙엽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던 개미가 구멍 찾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돌아오던 새들은 둥지 찾기가 쉬운 겁니다. 그죠? 낙엽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낙엽이 복도에 가득해도 스님은 이제 속세를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에 뭐 싫다, 좋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예,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 낙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거 빨리 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죠? 예, 이렇게 낙엽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제목이 낙엽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시를 썼는데 제목을 알고 보면은 아하 재미있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시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네 인생도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스님네가 이를 싫어하지 않는다 함은 담긴 뜻이 유장하다고 합니다. 한입 낙엽을 속되기 싫어하는 까닭은 세시 이변의 초조한 상정의 속태를 내보임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그리고 이제 속세의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쓸한 가을날의 풍경 요런 것 이런 원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건데 사실은 이런 속뜻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보면은 음, 처음에 딱 읽어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가 짐작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작가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간에 감추어진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낼 수 있는가에 이게 이제 이 시를 제대로 분석하는지 감상을 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보의 유명한 춘망이란 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는 너무 유명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파산화제. 예, 나라는 망했고 그렇지만 산하는 그대로 남아 있다. 봄, 성. 여기 이제 성이라고 나오면은 사실 대부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봄에 마을에 초목만이 우거져 있다. 시절을 느껴서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나고 이별 한 해의 새소리에 마음이 놀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시 자체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죠. 지금 나라가 망했다는 말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난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죠. 산하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그 와중에 봄이 왔는데 어, 초목이 우성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봄이 왔을 때는 당연히 뭔가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어, 행복한 느낌이 먼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가의 심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전쟁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 그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전해주는 꽃을 보아도 자기가 이제 심정이 편하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그렇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작가가 어떻게 이 시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이 솜씨를 한번 제가 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안록산의 난리 중에 반군의 손에 사로잡 잡혀서 여기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르고 있었던 정보가 드러납니다. 실제적으로 전쟁포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종묘 사직과 도탄에 빠진 백성의 생활을 이 사람이 여기서 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제 화려한 꽃이 피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자기의 복잡한 심사를 노래하고 있는, 예, 그런 거죠 지금. 사마강은 송나라 때 살았는데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산하가 남아 있다고 했으니 나머지 물건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아이 바르게 본 거예요. 예. 초목이 우거졌다 했으니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예. 초목이 우거졌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 전 세계 각곳의 국립공원이 동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외신을 여러분들도 꾸준히 읽었을 건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질 않으니까 초목이 우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계속됩니다. 꽃과 새 어떨까요? 예, 꽃과 새는 평상시에 즐길만 하지만은 지금은 눈물 나게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심정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태평성대는 무참히 사라지고 세상은 어느새 폐허로 변해가지고 시인으로 하여금 더 이제 이 감개하 슬픈 감정, 비통한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해지고, 예, 결국 그런 감정이 젖어들게 하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광이 잘 지적을 했듯이 이 정민 선생님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 사람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은 여기서 남아 있는 것은 사나뿐이고, 여기서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자치는 없고 잡초만 우거져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기로, 자, 일일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것은 시가 아니라는 거죠. 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마강은 여기서 이제 덧붙이기를, 옛사람은 시를 즈음에 뜻이 말 밖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행간에 뜻을 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내고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해내서 그 시를 본 뜻을 이제 발견한 사람만이 그 시의 본 뜻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환희는 정말 비할 데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를 짠다는 겁니다. 시를 짤 때부터 그런 식의 구상을 다 하고 짜고, 실제로 그런 시를 지어야만 평자들도 제대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쓰기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비슷한 시기의 시입니다. 강남에서 이군현을 만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기왕의 집에서 늘상 보다가 최고의 집 앞에서 몇 번을 들었나 해서 이제 이 이군현은 정말 유명한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왕의 집, 최고의 집. 옛날에는 두보도 이 사람을 노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강남 땅 풍경이 정이 좋은데, 풍경은 또 좋습니다. 꽃 지는 시절에 그댈 만났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도 읽었고 지금 또 이 시를 읽는데 이거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이거를 읽으면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보면은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가 이 필자, 그러니까 정민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읽고 나서 뭐가 이렇게 싱거워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익히 알던 이군현이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강남에서 좋은 봄날 또 만났다는 것이 이 시가 전달하고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겠는데 실상을 알고 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역시 안사이 난 이후에 발생한 이야기죠. 태평성대 자체가 사라졌고 그리고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남 쪽 총나라 땅입니다. 옛 땅 촉지입니다. 거기서 천지 사이를 떠돌면서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로 떠돌다가 간신히 강남 쪽에 여기는 이제 물자가 풍부합니다. 다다랐어요. 꽃이 분분히 지는 늦봄에 우연히 장한 시절 그나마 이제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물론 이제 크게 출사를 못 해가지고 마음속에 부는 있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안 하고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알고 지내던 당대 유명한 가수 이군현을 봤는데 이제는 이군현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거리에서 딴따라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죠. 장안 시절에는 두보나 이군현이나 모두 당대의 기적이었거든요. 당대의 기적이었던 이런 사람들 초대를 받아서 귀족하고 같이 어울리는 귀족과 다름없는 그런 상류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지 됐습니다. 거지. 이 이게 얼마나 인생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를 지금 이 네 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정민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거 3, 4구입니다. 한번 3, 4구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땅 풍경이 얼마나 좋냐. 하펑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 지는 시절에 근데 그대를 만났습니다. 이군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참 이거 뭐 어려운 시어도 아니죠. 평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실로 침통하고도 무한한 감개가 한 진짜 100톤의 어떤 그런 감정이 실려 있는 겁니다. 이 세구 앞서서 이제 국파산화제 방금 봤던 이제 요 앞에 봤던 거 있죠. 여기에서 하고 비슷한 독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세 번째 구하고 네 번째 주 요게 이제 낙화 시절은 3구하고는 또 다르게 의미심장한 건데 이 낙화 시절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만난 계절이 낙화 시절이라는 이런 의미일 뿐더러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막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어, 절실히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40대, 50대는 되어야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동병상련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건데 지금 이 정민 선생님 화자는 이 글을 쓸 때 최소 40대 이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층 한층 의미가 확장되면서 울리는 여운이 길고 가녀리 가녀린 게 아니고 길고 끊기지 않게 계속되는 그런 파장을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이 뜻을 잘 몰랐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한시에 대해서 좀 묘미를 알고 나니까 이 의미 자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인생의 참 뜻을 인생의 참 진리가 고작 이 네 줄에 담겨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시는 정말 대단한 시인 것 같습니다. 두보가 달리 시성이다라고 어,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쉬어 가야 되겠습니다.